안녕하세요, 펑펑남입니다. 오늘은 실제 ESPN 드래프트 과정을 보면서 라운드별 베스트 워스트 픽을 찍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ESPN 인터페이스를 소개합니다. 1번은 드래프트 순수와 1팩당 남은 시간을 뜻하고 2번은 현재 데려갈 수 있는 선수들의 리스트입니다. 3번은 드래프트된 선수들의 픽 순서 현황이고요. 4번을 통해 희망하는 오토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번에서 본인의 팀 드래프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라운드별로 이제 워스트 픽과 베스트 픽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라운드 4픽이 오토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빙이 오토픽으로 됐었는데, 어빙은 사실 한 2라운드 초반 아니면 16픽 정도니까 뭐 지금 여기 20인 리그에서는 1라운드 후반급이었었는데 1라운드 4픽으로 뽑힌 건 굉장히 의외라는 평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토픽이어서 좀 손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1라운드 스튜핏 픽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라운드 베스트 픽은, 이 픽도 좀 오토픽이긴 했는데 1라운드 12픽으로 르브론이 당첨이 됐습니다. 좀 의외죠. 사실 르브론이 12픽까지 밀릴 만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좀 굉장히 많이 밀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르브론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9픽으로 타운스를 뽑았었죠. 타운스랑 르브론이랑 비교했을 때 물론 르브론이 어시스트 측면에선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냥 타운스가 이제 미네소타라는 팀에서 굉장히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가 이제 버틀러도 과세하고 뭐 티그도 과세하는 등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는 측면에서 타운스를 한번 뽑았었는데, 어쨌든 르브론이 12픽으로 뽑힌 게 저는 1라운드 베스트 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라운드 베스트 픽은 블레이크 그리핀입니다. 2라운드 37픽으로 뽑혔는데요. 이제 크리스 폴이 떠나고 LA 클리퍼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 갈리날리 들어오고 베벌리라든지 루 윌리엄스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확실한 주전 포인트가 또 없어서 오히려 그리핀이 이제 공을 쥐고 볼 핸들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7픽으로는 충분히 한번 질러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제 기량만 발휘해 준다면 37픽은 굉장히 아쉬운 픽, 좀 더 위로 갔어야 했는데 너무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치지만 않는다면요. 네. 어쨌든 그렇고, 이제 2라운드 워스트 픽으로는 카멜 랜서니. 네, 카멜 랜서니는 지금 이제 트레이드 키커 조항을 약간 풀어버리고 클리블랜드라든지 뭐 포틀랜드는 좀 모르겠고, 일단 클리블랜드한테는 트레이드 키커를 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클리브랜드로 간다면 더더욱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요. 뉴욕 닉스에 절대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른 팀을 옮길 것 같긴 한데, 휴스턴으로 옮긴다 한들 또 크리스 폴, 제임스 하든 뭐 다른 많은 득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3옵션급으로밖에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봤고요. 이제 3라운드 워스트 픽을 한번 뽑아보자면, 3라운드 워스트 픽으로는 아이지아 토마스를 뽑아왔습니다. 아이지아 토마스가 그 ESPN 예상 순위에는 좀 높게 나왔는데 현실에서는 52픽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사실 52픽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선수가 다친 부위가 고관절 부위입니다. 그리고 고관절만 다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곳저곳 닫혀있는 상태인데, 아이지아 토마스가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재활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수술하고 싶지 않겠죠. FA 앞둔 시점에서 수술을 했다가는 1년 통으로 날리고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 또한 저는 걱정이라고 봐요. 여기 이제 재활을 하고 딱 나왔는데 또다시 다치면은 무조건 수술이니까 아이지아가 선택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재활로 갔으니까 저는 어쨌든 아이지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 베스트 픽으로는 부셰비치인데요. 부셰비치는 56픽으로 뽑혔습니다. 부셰비치 뭐 올랜도가 좀 약간 디버프 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팀이 약간 좀 애매한 팀이어서, 그래도 부셰비치는 지난 시즌 이바카가 들어왔을 때 빼고는 항상 잘 해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이 선수도 좀 부상 경력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 잘 뛰어줬고 또 출전 시간을
관리받으면서도 제 몫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뭐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굴러온 돌이 정말 큰 돌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주전으로 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4라운드 베스트 픽으로는 댈러스의 해리스 반즈. 해리스 반즈는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죽을 서가지고 뽑으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댈러스의 자리를 잡고 에이스 노릇까지 하게 됐습니다. 68표로 뽑았는데 많은 분들이 한 이 또래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해리스 반즈를 뽑을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68픽으로 뽑혔는데 그냥 적당한 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서 저는 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레이스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어시스트나 리바운드 그 정도 거기만 조금 더 보완해준다면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라운드 워스트 픽으로는 잭라빈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토픽인 것 같아요. 오토픽이 아니고서 4라운드에 잭라빈을 뽑는다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무브였던 것 같아요. 뭐 IR에 박아놓고 뽑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일러요. 77픽으로 뽑기에는 너무 이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릿으로 뽑아봤는데 뭐 시카고가 잭라빈을 미래 코어로 삼은 거는 확실한데 이 선수가 지금 다친 부위가 무릎 쪽 연골 파열이어가지고 돌아와도 제 기량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한 반 시즌 정도는 일단 지켜봐 줘야 되는 건데 이거 시카고가 인내심이 별로 없는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잘 버텨줄지 좀 그렇습니다. 이제 5라운드 베스트 픽으로는 에릭 고든을 뽑아봤습니다. 에릭 고든은 지난 시즌에 제가 FA로 데려와서 정말 대박을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점슛 2.5개 이상 찍어줬고 결장 경기 수가 일단 전체적으로 없었어요. 한 3경기, 4경기? 그것도 뭐 휴식, 그냥 가벼운 부상, 진짜 가벼운 부상 그런 거 빼고는 다 뛰어줘가지고 에릭 고든이 이렇게 잘 뛰어주는 선수였나 싶기도 했고 그 전 소속팀인 뉴올리언스는 대체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칼멜로 앤서니가 오든 뭐 크리스 폴이 1번을 보든 에릭 고든의 자리는 고정적일 것 같아요. 뭐 주전으로 나오든 백업으로 나오든 어쨌든 이번 슈팅 가든 슛 쏘는 입장인데 여전히 슈팅 감각 좋을 것 같고 지난 시즌보다 야투율이 조금이나마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5라운드로 뽑기에 딱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5라운드 워스트 픽으로는 디에런 팍스를 뽑아왔습니다. 디에런 팍스는 사실 신인인데 좀 높게 뽑힌 감이 있어요. 이번 시즌 약간 좀 신인들이 좀 높게 뽑힌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론조 볼이라든지 또 마켈 퍼츠 그리고 디에런 팍스가 95% 뽑혔는데 저는 사실 이 선수가 1년차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론조 볼이나 펄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전인데 이 선수는 조지일도 있고 또 그렇게 이 선수는 딱 주전 보장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좀 초반에 좀 약간 흔들거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전이냐 백업이냐로 갈릴 것 같은데 세크라멘토가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고 플레이오프 보장도 없기 때문에 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라운드 베스트 픽으로는 윌리 헤르난 고메즈 조금 생소하시죠? 뉴욕의 센터인데요. 원래는 노아가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노아가 이제 완전히 들어눕기 직전이어서 윌리 헤르난 고메즈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부터 거의 주전급으로 올라서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더블 몇 번 기록했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빅맨이에요. 뭐 요키치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약간 포스트맨 골밑 지키는 빅맨으로서 굉장히 이것저것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징기스와 같이 뛰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 워스트 픽으로는 제이슨 테이텀. 테이텀도 좀 높게 뽑혔어요. 원래 보스턴 선수들을 1라운드에 뽑았을 때는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 줘야 되거든요. 뭐 마커스 스마트가 한 3년 전부터 풀렸고 또 지금 제일렌 브라운은 아예 지금 제대로 기량에 만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테이텀까지 지금 6라운드에 뽑힌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판타지에 처음 참여하신 분이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출전 예상 시간으로는 평균 출전 예상 시간으로는 18분, 19분 정도인데 저희 리그 카테고리에 팀 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스턴 선수를 고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라운드 워스트로는 조금 테이텀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곧바로 7라운드 워스트 픽으로 넘어가자면은 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왜 뽑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팀윈을 생각하면 리빙스턴이 뽑힐 수가 있는데 한 10라운드? 네, 리빙스턴은 한 10라운드급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일찍 뽑았어요. 124픽이면은 뒤에 뽑을 만한 선수도 아직 좀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30명? 30명 정도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빙스턴으로 백업 포인트 가드 해봤자 뭐 어시스트 3개? 3개가 한계일 텐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오토픽이지 않았을까 저는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라운드 베스트 픽. 베스트 픽 같은 경우에는 JJ 레딕을 뽑아왔습니다. JJ 레딕은 제가 뽑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채가가지고 되게 입맛을 다셨었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에서 1년짜리 계약으로 거하게 주셨습니다. 22밀을 주고 데려왔는데 딱 원하는 거 하나예요. 슛 넣어달라. 그리고 베테랑의 모습을 신인급 선수들에게 보여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레딕이 이래저래 잘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 워크에틱 되게 좋고 부상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잔부상도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에서 출전 시간 관리를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8라운드 베스트 픽인데요. 8라운드 베스트 픽은 제가 뽑은 선수입니다. 앨런 크랩인데 앨런 크랩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에서 이번에 브루클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약간 셀러리 덤프 형식으로 이적을 했는데 사실 포틀랜드에서는 빛을 많이 볼 수 없던 선수예요. 왜냐면은 릴라드 맥칼럼 이 주전 두 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크랩이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백업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브루클린은 정말 기회의 땅이죠.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에이스가 될 수 있고 쩌리가 될 수 있는 팀이어서 크랩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았고요. 그리고 8라운드 워스트 픽으로는 저는 드웨인 데드먼. 데드먼 선수가 애틀랜타로 이적한 건 알겠는데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뛴다 한들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선수의 강점을 따지자면 출전 시간 대비 블락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근데 주전으로 뛰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저는 의문점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강점인 거는 팀이 애틀란타인 거. 애틀란타는 지금 완전히 리빌딩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데드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9라운드 베스트 픽으로는 존 루어를 뽑아왔습니다. 존 루어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놓쳤어요. 저는 노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마커스 모리스가 보스턴을 이적을 했고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디트로이트로 오면서 존 루어가 자동적으로 4번으로 들어갔어요. 3번은 토비아스 해리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존 루어가 4번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 백업진으로는 해봤자 신인급 포워드 2명밖에 없고 해서 루어가 이래저래 굉장히 스마트한 포워드거든요. 그래서 9라운드 감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 오히려 저는 8, 7라운드에서 뽑았어도 할 말 없었을 것 같아요. 9라운드 워스트 픽으로는 자이로 오카포. 오카포는 팀을 옮겨야 돼요. 팀을 옮기지 못하면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거의 로테이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적을 해야지 좀 비빌 언덕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시즌도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엔비드 또 시몬스 굉장히 챙겨줘야 할 유망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카포는 지금 완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워스트픽으로 뽑아봤고요. 10라운드 이제 베스트 픽으로는 토론토의 파웰 선수입니다. 노먼 펄이라는 선수인데 2년차 신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예상 스탯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0득점 그리고 3점슛 1.5개 그리고 리바운드 한 두세 개 어시스트도 그 정도 해서 2년차 신인 그리고 토론토라는 강팀 치고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라우리 다치고 데로단 다치고 약간 오락가락 할 때 포엘이 잘 메워줬었죠. 1년차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저는 좋게 봤었고,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라운드 워스트픽으로는 메타 월드피스인데요. 이제 거의 LA 레이커스의 플레인 코치, 완전히 거의 이제 로테이션 아웃 돼가지고 그냥 벤치에서 그냥 다독여주는 역할인 선수를 뽑은 거는 이것도 이제
판타지 처음 하시는 분이 뽑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픽은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좀만 더 챙겨봤으면은 그래도 이런 선수들보다는 더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좀 이름값에 치우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4픽으로 이렇게 했고, 다음 화 주제는 ESPN 이제 20팀 드래프트를 했는데 이거를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유튜브 이제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는 좀 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비율이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방송 시간을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정말 확 줄인 채 정말 딴 얘기 안 하고 이 농구 얘기만 딱 하고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19개 팀들을 한번 쭉 로스터 훑어보면서 이 팀의 강점, 약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승 후보, 또 꼴찌 후보, 그런 것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주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